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3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주식 매매 다이어리 일지는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제 왼쪽에 뜨는 QR코드 따라서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키시고 갖다 대시면 구매 사이트로 이동되니까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매가 좀 하기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1644-6646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시장 WTI 유가가 현재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치만 시장이 코스피는 좀 빠졌지만 코스닥은 또 쉽게 빠지지 않죠. 이게 뭐냐면 전쟁이 끝났다, 전쟁의 리스크가 끝났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는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은 덜하다라는 겁니다. 변동성 자체가 저번 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만큼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장이 어땠냐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다 양봉이거든요. 그 말인 즉슨 처음에 개장했을 때보다 시장이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실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어떠한 공포적인 뉴스를 보실 게 아니고 그냥 유가가 안정되는지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오늘은 수급 자체도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자체도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도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일단 안정적이다라는 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장은 더 올라가지 못할 뿐 많이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제와 오늘 아침에 좀 깜짝 놀랐던 게 주변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는 뭐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전쟁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깔려 있는데 그 기뢰가 어떤 기뢰가 있고 기뢰를 제거하는 방법은 뭐 일본에서 배를 가져와서 뭐 기뢰가 팍 하고 올라올 때 뭐 기관총으로 쏜다는 사실은 그게 지금 시장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공포 분위기,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서 정말 극단적인 공포 분위기가 나왔고, 심지어 그 극단적인 공포 분위기로 유가가 정말 수직 상승했는데도 이번 주 월요일만큼 시장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아침 오늘 서울경제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올라간 건 맞는데, 이란이 세게 때린 것 치고는 유가가 급하게 올라가진 않았다. 네, 정말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저런 식으로 극단적이게 코멘트가 나올 정도면 유가는 100불이 또 넘어갔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이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안심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전쟁 리스크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 그치만 현금 비중 10%는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차라리 시장이 괜찮아지고 살짝 올라오고 나서 그때부터 트레이딩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정말 월요일날 또 의도치 않게 예상치 않게 폭락이 나와서 월요일날 바닥에서 줍줍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장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번 주와 이번 주를 비교하면 위아래의 변동성이 낮아졌다는 거에 굉장히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꽤 안정권으로 들어왔으니 다음에 살만한 종목들을 준비해 놓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미국, 이란, 이스라엘 간의 분쟁 속에서 가장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러시아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서쪽, 중동 쪽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으니까 러시아산 석유를 풀면 하루에 뭐 20억 배럴 정도를 풀 수가 있거든요. 이 러시아산 석유를 지금 아마 뭐 중국이나 북한 쪽에서야 뭐 사가겠죠.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경제적 제재 때문에 러시아가 원유를 팔질 못하는데 이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해제가 된다면 유가는 급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건 안 끝나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건 아니면 뚫렸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든 차선책, 타선책 이런 걸로 선택해서 전쟁에 최대한 피해가 없게, 그러니까 기름값에 최대한 피해가 없게 좋은 방법을 찾아낼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기대하면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라는 건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저는 그 로봇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로봇, 우주항공, 제약바이오 요거는 코스닥에 많이 포진이 돼 있기도 하고, 코스닥이 저는 3월 달에는 계속 좋을 거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로봇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기술이 로봇 손이에요, 손. 역시나 이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건 아마도 테슬라 옵티머스도 이 로봇 손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얘기도 하고, 이 손에 예민함이 있어야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현대차가 만드는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손이 예민하지 않고 정해지고 자율적인 일만 딱 시키면 되는데,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가정용 로봇까지 들어오려면 로봇 손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 저번 주 말부터 삼성전자가 로봇 손에 대해서 기술력을 정말 탐욕스럽게 많이 돈을 지불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워낙 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로봇에까지 지금 수급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치만 저는 로봇은 충분히 많이 쉬고 있다. 거기서 손기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요게 지금 또 한창 또 막 이런 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되게 재밌는 웹툰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노조에서 반도체 쪽 인당 4.5억 원, 4억 5천만 원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게 4.5억 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성과급 10%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SK 하이닉스 기준에서 3억이랍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부부가 다니면 성과급만 6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 벌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됐든 SK 하이닉스가 됐든 이번에 HBM D램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성과급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뭐 4.5억 원에 집중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그들만의 리그니까.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삼성 노조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노조 간에 잘 이 해결이 좀 안 되면 요즘에 이제 반도체가 많이 쉬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 우리가 한창 현대차가 원래 이제 요즘에야 이제 로봇이랑 피지컬 AI 때문에 많이 올라갔지만, 한창 현대차가 좋다가도 안 좋을 때 이유를 살펴보면 항상 이 노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제가 이 노조분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도 이 노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줘야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을 거다. 예, 저는 삼성전자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올라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조금은 불확실성 요소를 없애줘야 주가가 반등할 때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의 이제 작은 바람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세업종, 약세업종 보겠습니다. 강세는 일단은 원전이 여전히 강해요. 오늘은 원전만 강한 건 아니고요. 뭐 대체에너지 쪽도 같이 강한데, 가다 보니까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또 추억의 단어인 SOFC라는 수소 연료 전지까지도 오늘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 LNG 가스, 석유 못 갖고 오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 전지, 원전까지 보는 건데, 제가 요거는 항상 구분해드리죠. 저는 태양광과 풍력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중동 분쟁이라든지 석유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매번 석유 관련된 정유주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엔 항상 태양광 풍력이 갔어요. 원래 그래요. 근데 이 태양광 풍력이 그럼 지금까지도 주가가 좋아야 되고 이 태양광 풍력이 지금까지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 효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까는 면적 대비해서 원전이나 수소 연료전지처럼 효율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대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약점이 뭐냐면
특히나 태양광은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할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훨씬 잘 만들고요. 훨씬 싸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방산, 원전, 어느 나라보다 싸고 가성비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중국이 태양광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양광이 저는 안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왕 대체 에너지를 하실 거면 원전이나 수소 쪽이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원전. 이제는 원전, 제가 원래는 한전 KPS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원전을 AS 해주는 보수 쪽, 그러니까 사후 처리 종목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가동이 멈춘 고리 1호기라든지 2호기에서 새로 짓는 것보다 일단 고쳐서 쓰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 원전 테마에서는 전공 정도 전공적이지만 지금 AS 쪽 보수 쪽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씁니다. 게임. 제가 원래 게임 테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사실은 1번으로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펄어비스였습니다. 그간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펄어비스는 일단은 게임을 만드는 기술력이 되게 좋아요. 보시면은 뭐 검은 사막도 일단 성공을 했고, 붉은 사막이 나온다 계속 연기되기에 벌써 3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실망을 가졌지만, 그 이후에 뭐 도깨비라는 게임도 지금 뭐 트레일러 보면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원래 지금 펄어비스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좋았어요. 붉은 사막이 트레일러도 나오고 진짜 나온다. 저는 나오면 성공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오늘 제가 강세업종에 게임을 넣은 건 펄어비스도 펄어비스지만 오랜만에 크래프톤, NC소프트까지 좋았다. 근데 저는 뭐 NC소프트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피지컬 AI 쪽의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거는 또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크래프톤이 주로 하는 게 총싸움 게임인데, 그거를 AR과 피지컬 AR을 엮어가지고 현실감 있게 진행하면 이거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좋게 생각하고, 제약바이오는 더 이상 강조드리지 않겠습니다. 3월달 들어와서 3월 첫째 주는 제약바이오가 좀 안 좋았지만 계속 약세업종이 있었지만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코멘트 안 드리고요. 제약바이오가 좋다 보니까 원격진료까지 오늘 상한가 가고 난리 났습니다. 그 다음에 약세업종 볼게요. 정유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어렵습니다. 유가가 올라가고 전쟁이 발발돼도 정유는 이제 모멘텀을 잃었고, 방산도 결국에는 이제 같이 떨어지죠. 이제 전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충격 여파가 작아졌고, 2차전지 좀 조정이 나왔고요. 증권주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증권주들이 좀 안 좋습니다, 요즘에. 저는 많이 눌러줬을 때 또 기회를 찾아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증권주 여러분들 꼭 계속 보세요.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번 주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많이 힘드셨던 장이었는데 아마 주식 레벨업이 많은 힘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끝으로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 눌러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